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관련해서 유튜브를 보면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뭔가 크게 변할 것처럼. 그리고 뭐가 크게 달라지고 우리가 뭔가 거기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부동산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크게 바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부동산 시장은 총선 이전과 이후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총선의 이슈는 뭐예요? 총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여당이 많이 나오든 야당이 많이 나오든 거기 안에서 버무려져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일 거고, 그게 규제 완화 정책이냐, 규제 정책이냐, 활성화 정책이냐, 이런 거를 어떤 카드를 쓸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결정이 되니까 어떤 분위기에, 어떤 관점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이 달라질 거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문정부 시기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 이 총선이란 이슈 자체는 결국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결과로 그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총선 이후에 부동산이 상승할 거다. 상승장으로 바뀔 거다. 지금 하락장인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인데 상승장으로 바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성이 진짜 거의 너무 낮지 않을까요? 완전 빵프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능성이 정말 미미하다. 왜냐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상승장에서 조금 완화하려고만 하는 효과로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완전 하락장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죠. 그냥 너무 들끓는 상승장을 조금 가라앉히려고 하는 정책으로 막 20몇 번, 30번에 달하는 정책을 막 내놨잖아요. 근데 다들 우리가 20번씩 30번에 가깝게 경험을 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정책을 발표했을 때 잠깐씩은 반응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라던가 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조금 부동산 규제 완화에 옹호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이 되면 규제 완화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될 거고,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거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다주택자분들,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집을 한 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이 21년부터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그동안에 좀 마음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하죠. 근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정말 미미하다. 왜냐하면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큰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인데 총선 이후에 그럼 부동산은 막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확 폭락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봐도 어때요? 정책에 의해서 폭락할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도, 너무 차갑게 식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막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정부는 솔직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21년부터 22년까지는 너무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그 속도를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만하게 천천히 굴곡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확 꺼지지도 않고 확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은 조금 더 떨어져야 돼. 다만 떨어지는 속도는 지금과 똑같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 좋겠어 라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자극을 받아서 올라갈 거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했으면 지금 이런 총선 시즌에도 어때요? 영끌 호재 이거 못했겠죠. 지금 각 지역별로 막 있는 호재 없는 호재 다 끌어다가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할 거다 이것도 할 거다 저것도 할 거다 막 엄청 뭐 메가김포까지 나온 마당에 할 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호재를 연끌하면서 막 발표를 한다는 건 정부가 그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뭐냐? 이 정도로 호재를 막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아서 가격이 쫙 상승하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잡고 발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전에 상승장에는 뭐 신문당수 예타통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개통했는데도 반응이 없는데 예타통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막 일주일 열흘 안에 막 1억씩 올랐는데 이렇게 자극받는 시장에서 이렇게 영끌 호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총선 시즌에 잠깐 그렇게 했겠지. 지역구에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치만 지금과 같이 성심성의껏 정말 눈치 안 보고 뿌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눈치를 안 보고 쫙쫙쫙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부도 부동산이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호재를 편하게 발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총선 이후에 이제 하락할 거다, 완전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살 사람의 수요가 없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반적으로 지금 수요가 너무 죽었고 가격도 아직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 부채도 너무 많고 뭐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앞으로 폭락 가능성이 있다. 더 폭락할 거다. 실물 경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더 어려워져서 더 가격이 폭락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난 금융위기 시기를 봤어도요. 초창기에 폭락이 시작했을 때는 속도가 빠르고 골이 깊고 빨리 많이 하락하지만 다시 반등했다가 올라와서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 보통 1차 하락, 2차 하락으로 나누잖아요. 2차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골이 그렇게 1차 하락 때저 쭉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서 1차 하락과 2차 하락의 가격의 저점의 수준이 급지에 따라 좀 나눠져요. 근데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하방 압력이 크다. 수요가 너무 없다. 대출이 안 나온다. 자금이 없다.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금 사정이 안 좋다. 그리고 봐봐라. 지금 매물이 너무 역대 최고로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얘기 오늘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총선 이후에 폭락? 그건 조금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수 심리가 많이 줄었다. 당연히 줄었죠. 매수 심리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매수 심리가 줄어서 어디로 갔어요? 다 매매에서 전월세로 갔죠. 솔직히 전세는 지금 매물이 별로 없고요. 월세는 항상 대기자가 있어요. 요새 지역별로 물론 차이가 있긴 한데 오히려 월세는 대기자가 있고 전세 매물 적고 매매 매물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적고 심리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락의 폭이 더 심해질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될 건 그럴 거면 우리가 2022년 거래량만큼 더 확 줄어들면서 가격이 확 빠질 거냐라는 생각했는데 그것만큼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급한 사람들은 21년도에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지역적으로 매물이 쌓이는 매매 매물 건수가 쌓이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이전에 쌓였던 매물보다 훨씬 높게 더 매물 건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전에 최고치의 매물 건수를 찍었던 것만큼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천천히 지금 분위기랑 비슷하게 하락을 할 거긴 하지만 폭락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나와 있는 많은 매물들이 급매로 정말 급한 가격으로 정말 싸게 공포심을 갖고 너도 나도 가격을 막 낮추면서 내놓는 매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보세요. 급매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급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래돼요.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 실거래 찍혔던 가격보다 약간 위에서 거래되는 금매 가격의 지역들이 있고요. 그보다 살짝 밑에서 금매 가격으로 거래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금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물은 쌓여 있는데 그 매물이 호가 매물이 많고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도 조금 이렇게 쫙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보면 합격성 라인에 개미떼가 막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매물이 그 실제 거래 가능할 것 같은 그 금액에 막 매물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호가에 저 위에서 자기는 그거죠. 마이웨이로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고 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하는 매물에 이제 그 호가의 매물을 내놓는 그 매물들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금매 정말 싼 거 누가 봐도 여기 지역에 2단지 이 가격이야? 라고 해서 나올 만한 금매 가격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매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물이 소진이 되는 편이에요. 저도 요새 이제 전세 만기 물건이 다가오면 이제 갱신을 하는 애들도 있고 재계약하는 애들도 있고 만기가 돼서 자금 운영을 위해서 이제 파는 애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너무 팔고 싶어서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보다 조금 그 가격을 금매 가격으로 낮추잖아요? 거래가 돼요. 근데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 개미떼처럼 몰려있는 매물 가격에 그 가격의 매물을 내놓으니까 거래되지 않고 정체되고 거기에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가 없다? 그래도 우리 2023년에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됐잖아요. 거래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